가격을 적게는 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인상을 한다. 500원에서 3,000원은 너무 캐파가 크지 않나? 배달 치킨이 3만 원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 이 안미는 일주일에 치킨 몇 번 정도 먹어? 한 번. 한 번. 1인 1닭 하나 그때? 그래야지. 아주 교양 있고 그럼, 성숙한 시민이구만. 그럼 1인 1닭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이 아니지? 24일 지난주 금요일인데 교촌치킨에서 가격을 적게는 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인상을 한다. 500원에서 3,000원은 너무 캐파가 크지 않나? 제품별로 약간 어떤 제품은 500원, 어떤 제품은 3,000원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배달 시켜 먹잖아. 그러니까 배달비까지 합쳐 보면 사실상 이제 3만 원이다 진짜. 근데 너무 비싸. 근데 알지? 마트에서 그냥 생닭 사면 한 4,000~5,000원이면 사. 그렇지. 어제 나 1kg짜리 한 6,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2만 토막 나 있는 거. 그 24,000원이 어디로 가는 거냐는 거야. 그치. 그게 업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까? 이제 치킨을 보통 염지하잖아. 소금가? 염지하고 그리고 이 튀김 가루 그리고 기름 튀기고 그리고 임대료 그리고 내 사장님들도 월급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교촌 치킨이 이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 1위야. 그건 알고 있지. 이 업계 1위가 발표를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교촌이 한 거야? 교촌 치킨이 발표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BBQ나 이제 BHC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당장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일단은 이렇게 교촌 치킨이 몸빵을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해줬기 때문에 뒤에 앞으로 줄줄이 좀 할 가능성이 근데 높다. 3만 원 치킨 시대 이거는 BBQ 회장이 먼저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사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BBQ의 윤홍근 회장님께서 제네시스 이 회장님께서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시대가 열려야 된다. 이거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 와갖고 얘기한 거거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얘기한 거야. 그 이야기 꺼냈을 때 굉장히 이제 문매를 좀 맞으셨는데 어쨌든 이미 이렇게 한번 면역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로 물가가 계속 올랐잖아. 맞아. 정말 코인은 떨어지고. 코인 떨어지고. 맞아.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거의 매달 전년 대비 5에서 6%씩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 맞아. 지금 거의 1년째. 그래서 지금 미친 금리 상승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한 1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치킨 3만 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꼭 치킨이 아니더라도 배달 음식 시켜 먹어보면 보통 한 2~3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다 요즘 하는 분위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인 타격은 좀 없었다. 크진 않았다. 근데 어쨌든 우울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라도 우리는 어쨌든 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 우울한 이야기 속에서라도 우리는 뭔가 호재를 찾아내서 치킨값을 벌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3만 원? 그렇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짱구를 좀 굴려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 상품 가격을 올린 이 교촌 F&B, 교촌 치킨이 이 치킨 업계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상장사야. 상장사야. 이 교촌 F&B라는 회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작년 매출이 한 5천억 원 조금 안 되고 근데 그 전년을 보면 한 4,900억 초반대였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벌었어 작년에.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280억 원에서 작년 28억 원으로 90%가 삭제가 됐어. 왜?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다 푸틴 때문이다. 와 진짜 이 모든 치킨파들은 푸틴을 여기로 가야겠네. 그런 이 푸틴하고 이거 홍차를 한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비행기에서. 근데 이게 우리가 가격을 이제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럼 실적도 같이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실적이 이제 회복이 좀 되려면 판매량은 그대로 좀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치. 최소한. 근데 코로나 때 배달 수요가 폭발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업계가 전체적인 호황을 좀 누렸는데 지금 배달앱 사용자가 매달 계속 줄어든다는 기사들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이제 안 시켜 먹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거잖아. 아 요즘 진짜 그렇다더라고. 우리 집도 죽집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대. 다들 힘드니까 다 쫄라매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야 이거? 이게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넘겨버렸구나. 딴 소리 하느라고 이게 3만 원 시대가 이게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더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용해달래. 나중에 알아서 편집할 거야. 그래 이거는 방송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실적을 정말 반등시키려면 이 허니버터칩 이 파동 기억나? 이 중고나라에서 보면 이거 하나씩 포장해서 옛날에 정말 팔던 이 정성이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 공기만 넣어서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여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 정도 급의 어떤 충격적인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 한 치킨을 우리가 굳이 그 치킨을 시켜 먹을까라는 거지. 근데 나는 그래 이 치킨 나는 기억을 한다. 당당 치킨. 그래 이게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야? 홈플러스에서 작년 6월 말에 이게 선보인 건데 이게 여기 써있듯이 후라이드가 6,990원. 이거 맛도 괜찮았어. 7,000원.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 아이템으로 하면서 홈플러스 오픈런을 하더라고. 아니 아까 말했잖아. 아까 1kg짜리 닭이 6,000원이라고 맞아, 했잖아. 맞아. 이거 6,990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원가 거의 안 나오는 그렇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람들의 사랑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지지를 받았어. 막 사람들이 화를 냈어.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니네 왜 못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먹으면서 과연 이 프랜차이즈 업계가 그러면 계속 어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기도 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그치. 왜냐하면 여기까지 살펴봤더니 교촌으로 이거를 좀 우리가 치킨값을 벌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더라. 어렵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보통 이렇게 절고 있지? 사람이 많아져서. 앞에 갑자기 방송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긴장이 되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 혹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회사가 상장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관련된 걸 찾아봐야겠지. 그럴 때는 보통 그 앞에 원자재나 아니면 그놈들이 먹는 부품으로 가는 거니까. 사료다. 그 2번 앞서간 거고 우리 순서대로 가면 안 될까? 알았어. 닭고기 먼저 갈게. 닭고기. 치킨은 닭고기로 만드니까 닭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양계장. 지금 상장사들 보면 하림, 마니커, 체리브로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 여기는 상장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하림, 마니커, 체리브로 요렇게는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이야. 근데 이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알겠지만 하림이 한 19% 정도로 업계 1등이다.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런 표현 적당하지 않겠지만 고만고만하거든 다들. 도토리 키즈기들이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압도적인 기업은 없어. 1등이 19%니까. 왜냐?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브라질 닭이 있거든. 브라질과 뭐 또 냉동 닭들. 브라질 닭은 진짜 항만하더라. 봤어? 항만하다고? 이뮤만 하더라.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순살 그걸로 만든다고 하던데? 그렇지. 사람 순살 닭다리는 다 브라질산. 무서워. 그러니까 어쨌든 검은 털 난데. 이 닭 업계도 결국에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누가 하나를 좀 이렇게 예뻐 보이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이게 얘기한 것처럼 닭의 원재료를 또 가보는 거지. 사료. 사료로 가면 되는 건데. 나 이거 담갔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게 차트거든. 선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게 모 회사인데 모 사료 회사인데. 자 여기 봐봐. 사료면 뭐 한일 아니면 현대지. 2018년부터
2022년 전쟁 터지기 전까지 그냥 뭐 별거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봐봐 갑자기 뼈쪽 내가 이때 들어갔지. 거의 16,000원까지 오르거든. 그리고 내가 나서 사놨다 2번 치고 나왔다고. 아 그래도 많이 벌었구만. 아 근데 몇 개 안 치킨값은 샀어. 그때 벌었네. 몇 개 안 샀어. 근데 어쨌든 16,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사료주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 그런데 이게 사료 같은 경우는 굳이 닭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소, 돼지 이런 애들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이게 폭등했던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푸틴 때문이잖아. 아 이것도 푸틴 때문이구만. 러시아 때문이니까 이게 지금 다시 푸틴급의 어떤 충격과 공포의 깽깽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다시 한번 가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없는 건가? 오늘 뭐 없는 건가? 그래서 내가 급하게 내 걸 갖고 왔어. 그럼 풀어야지. 내 거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살려서 나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방법을 좀 써가지고 사실 이제 나는 아주 미미한 수익도 한번 얻은 적도 있고 실패했던 게 있는데 이게 또 실패했던 사례를 갖고 와야 재밌잖아. 그래서 내가 남 잃은 얘기는 그렇게 재밌다. 심지어 애플로 잃었다 나는. 애플로 잃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 애플에서 그 작년 하반기에 그 VR 디바이스라 그래서 그거 알지? 안경? 이렇게 안경처럼 이렇게 끼는 이거를 출시를 한다 그랬었어.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한창 메타버스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었고 맞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스마트폰 자체가 굉장히 포화가 돼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두 대중적으로 쓸만한 디바이스가 뭘까라는 게 이제 이 업계의 화두야. 글라스. 그래서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 VR 디바이스다. 심지어 지금 이 업계 1위는 이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했던 이 메타가 1위거든. 그래서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굉장히 그리고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 그리고 여기 잘 만들잖아. 어쨌든. 일단 만들면 또 잘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믿고 출시를 하면 내가 빼겠다. 요런 작전을 짜서 들어갔었는데 이거 VR이야. 그랬는데 출시가 연기가 됐다. 심지어 지금도 안 나왔어.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꼭 그런 건 내가 빼면 출시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디어가 소멸이 됐을 때 그때 확실히 빼던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애플이 지난 하반기에 이거를 출시할 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전에 샀잖아. 그럼 이거 출시했을 때 빼거나 아니면 출시를 안 했어도 빼야 되는 거고. 근데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구나. 만약에 이 출시를 안 했다. 근데 내가 애플을 계속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재료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애플카가 뭐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옵니다라는 새로운 재료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은 첫 번째 주식을 살 때 이미 팔 시점이나 혹은 파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지금 사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단순히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 이미 모든 계산해놓고 나오는 시점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살 때 팔 거를 생각하고 사야 한다. 그렇지. 팔 타이밍, 팔 가격. 이게 결정이 돼 있어야 들어가야 된다.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게 있고. 내가 지금 에코프로를 들어가 있거든. 근데 나는 지난주에 엄청 오르길래 그냥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는데 오케이 50 본다 50. 갑자기 지금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그걸 안 정해놨던 애들은 지금 일단 빼야 돼. 그거 이따 끝나고 한번 우리 이런 재무제표를 한번 애들한테는 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일단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정했으니까 50까지 보고 가야 되는 건지. 2차 전지 요즘 핫하잖아요. 그치. 네. 이수화 보고 있어?
20%씩 오르던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종목 막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지극히 얀미의 개인적인 난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저희가 뭐 매수 매도 추천 종목 추천 절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나누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은 부디 제 실패를 딛고 네, 저 방송국 놈은 N소리래요. 성투하시기를. 2차전지 쟤도 2차전지에 담갔어. 2차전지 화이팅! 화이팅! 이거 어떻게 따라가 줄 수가 없네 이 텐션에. 아무튼 우리 오늘 별주버전은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